네, 매월 마지막 주는 안전주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은요, 우리 일상의 필수 이동수단이겠죠? 자동차가 주인공인데요. 편리하게 이용은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 관리의 모든 것 함께 알아갑니다. 자동차 24시, 자, 오늘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자동차학과 김우영 견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월간으로 꾸며지는데 한 달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엄청 빨라요. 날씨가 이제 조금 후텁지근하면서 덥죠, 오늘은. 네. 날씨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변덕스러운 날씨. 네, 이럴 때 우리 사람 몸도 힘든데 네. 자동차도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자동차도 엄청 힘들어하죠. 그래요? 네. 이럴 때 관리가 필요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모든 것 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자동차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아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더울 때 관리용 준비했다가 아, 또 비 올 때 관리용 준비했다가 이렇게 해서 에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네.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동차 소음. 네네네. 오. 그래서 차량에 이런 소음들이 나면 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소음이 좀 나는구나 알고 계시면 아. 이걸 물론 운전자분들이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렇게 고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조금 이따 고쳐도 괜찮을지 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네.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 판단 정도 한다면 사실 조금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자동차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만 분류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근데 우선 자동차 엔진 소리도 적지 않은 소음이 좀 크잖아요. 네네. 네. 다른 소음도 쉽게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차도 어쨌든 지금 보면 많이 발전해서 네. 소음이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아. 근데 여전히 소음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네. 오늘은 그 엔진 소음이 아니고요. 네. 그 엔진 소음 말고 다른 소음들이 들립니다. 분명 들리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소음들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보니까 요 시국이다 보니 네. 밖에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저녁 때도 보면 다른 분들 조용해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이제 갑자기 말이 안 나와. 괜찮습니다. 천천히. 네. 밖에 있다 보니까 좀 쉬던 거는 다른 필요해요. 분들은 네. 조용해서 좋다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소음들이 막 들려요. 주변에 막 조용하니까. 조용하게 더 들려요. 직업상 네. 이게 자꾸 들리거든요. 어. 시끄러울 때도 들렸었는데 더 잘 들려가지고 어쩔 때 저 좀 차 뭐 해야 무섭겠다.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요. 제 자동차 네.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소음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네. 요 차량들 브레이크 밟을 때 어. 끽 하고 이렇게 고주파음이 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네. 요게 결국에는 브레이크라는 것이요. 어. 요 딱딱한 거하고 딱딱한 게 맞부딪혀서 나는 소리거든요. 브레이크가. 네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설거지 하실 때 그릇에 기름기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물기만 이렇게 잘 설거지 하시면 물기만 있을 때 손하면 뽀덕뽀덕 소리 나잖아요. 그거 깨우나거든요. 그렇게 네, 해야지. 그 소리가 자동차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군요. 자동차는. 네, 이 브레이크 이 장치에 물기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네.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아침이나 그럴 때 약간 습하고 네. 약간 아침 이슬 질 때는 잠깐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면 네. 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다른 걸 수가 있거든요. 점검해야겠네요. 브레이크 네, 중요하니까. 이거는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네네. 브레이크는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음이 뭔가 끽끽 이런 소리가 난다 하시면 네네. 다 달아서 나는 소음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는 잠깐 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네네.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거 있나요? 다음으로는 네. 이제 에어컨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핸들 자체를 한쪽으로 다 틀었을 때 이 네. 엔진 오른쪽 앞쪽에서, 그러니까 차를 탔을 때 오른쪽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소리가 또 끄끄해서 또 마찬가지 비슷한 소리가 나요. 끄끄. 네네네네. 이것도 또 고주파음인데 이런 소음이 들려면 보통 드라이브 벨트라고 해서 차에 벨트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전거로 생각해 보시면 자전거 페달하고 뒷바퀴하고 연결해주는 연결되는 네, 체인 같은 네, 것처럼 네. 자동차도 요 엔진 동력을 아. 에어컨 컴프레셔나 아니면 요 핸들 돌릴 때 쉽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펌프를 또 돌려줍니다. 네, 네. 네, 그런 거를 연결해주는 게 요 드라이브 벨트라는 건데요. 네, 네. 요게 작동할 때 어. 벨트가 느슨하면 네. 미끄러져요. 아. 그래서 그 소음이 납니다. 아. 네, 그래서 요게 느슨해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요럴 때도 요 드라이브 벨트를 교환하시거나 조금 더 단단하게 당겨주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것도 바로 정비소 가야 돼요? 요건 바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네. 시간 내서 가시는 게 좋죠. 평소에는 소리 안 나다가 그럴 때만 소리 난다 하면 조금 벨트가 느슨해졌구나 생각하셔서 이럴 때는 네. 조금 시간 내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안 가도 안 되고요. 가도 되지만 네네. 어쨌든 점검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네. 저는 이제 사실 좀 둔한가요? 우리 김우현 교수님은 예민하시니까 다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저는 그 표현했던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운전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좀 약간 소리 있을까요? 네. 이 소리라는 게 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표현하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끽 소리 나요. 어떤 사람들은 끄 소리 나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정비하시는 분들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어떤 소리를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네. 언제 어떤 상황에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알아듣는 사람도 좋고 설명하실 때도 편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같이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나는지가 더 네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지금 너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잠깐 소리가 안 나왔다고 제가 소리를 껐었었네요. 네. 지금 다시 들릴 겁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 안에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1인 미디어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감사드리고 관심 가주셔서. 자, 어쨌든 이 너튜브로 또 보이는 라디오로 또 여러분 보고 듣고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자동차 24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뭐랄까요, 현가장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현가장치에서도 발생하는 소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 현가장치라는 걸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쇼겁쇼바하고 스프링 같은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스프링이라는 건 어쨌든 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노면이 이렇게 거칠잖아요. 네.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가 요 현가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바퀴하고 차하고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네, 위아래로. 네, 네. 그렇겠죠. 그렇게 네.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게 현가장치고, 네. 아무래도 요 소형차보단 고급차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승차감이 좋게끔. 그래서 승차감이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네. 이 현가장치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은 현가장치에 소음이 나면 네. 어떻게 운전자분들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약간? 네, 맞습니다. 네. 요 현가장치 소음들은 딱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벨트나 브레이크처럼 소음을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요 하체부는 다 현가장치로, 차량의 하체 쪽은 다 현가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소리가 너무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아스팔트 도로 말고 요 흰색으로 된 딱딱한 도로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 포장된 요 도로들 다닐 때 잔진동에서 나는 소음도 있고요. 뭐 과속방지턱 갔을 때 이렇게 넘어서실 때 나는 소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소음들이라서 요거는 만약에 정비소에 가서 하셔도 금방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좀 두고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때 아파트 어디 입구에 지나갈 때 항상 요 소리가 나.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은 그 아파트에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비슷한 상황에 해도 소리가 안 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 제가 조금 엔지니어 입장을 너무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요 운전자분하고 요 엔지니어 분들하고 약간 갈등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때를 거예요. 잘 모르냐. 나는 네네. 소리가 나는데 네,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차량 하체 쪽에서 소음들. 그러니까 이거 엔지니어 분들도 이런 것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딱 특정 상황에 나는 소리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수리 맡기시는 분들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며칠 이렇게 맡겨보시는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당장 이렇게 뭔가 차를 사용하는데 위험하거나 뭐 안전해서 안 좋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나는 거는 하체 쪽의 소리라는 건 그렇게
당장에 급하진 않지만 아. 그래도 계속 소리가 계속 커지거나 네. 계속 더 자주 일어난다면 빨리 고치시는 게 좋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같이 뭐 시운전도 해보면 좋을 텐데, 네네. 근데 또 하다 그 상황에서도 안 날 수도 있고, 참 답답한 상황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또 준비한 소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차가 달릴 때요. 그냥 일반 부드러운 매끄러운 도로를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데도 이렇게 핸드폰 진동 소리처럼 우웅 하고 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맞아요. 때는 요 타이어 소음이 있거든요. 타이어 소음. 타이어가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음. 그 마찰면, 그러니까 요 노면에 닿는 면이 네. 요 동그랗게 마모가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런 차량들을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손으로 만져보면 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타이어가 이렇게 달아 있어요. 아,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하게 닳는군요. 네. 아. 그래서 신기하게 달아 있어가지고 네. 이럴 때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는 네. 소리군요. 네, 부드럽게 달아줘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달아 있어서 아. 그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건 진짜 안전에 좀 심각할 것 같네요. 타이어가 마모되면. 뭐 네. 안전에 심각하기보다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아, 소리가 그래요? 계속 나니까. 아, 소리 계속 나니까? 네. 타이어 마모되면 이것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빨리 그러니까 마모가- 교환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명이 다해서 마모된 게 아니고요. 아. 마모되면서 울퉁불퉁하게 수명은 남아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달아 있어가지고 소리가 네. 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군요. 톱니바퀴처럼. 네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타이어를 교환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소리를 안 듣게 그쵸. 하려면. 타이어를 다 쓰지 못하더라도 네. 요거에 스트레스 계속 받으실 거면 네. 교환받을 필요합니다. 방법이 없죠. 네. 아, 근데 좀 뭐 소리가 들리지만 수명대로 쓰겠다 하시면 네네. 또 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소리는 감수해야 되는군요. 이런 소음도 있군요. 타이어 네네네. 소음도.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문자로 보니까 우리 루루하님 문자 보내주셨군요. 인터넷으로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데 감사하고 이분은 지금 약간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자동차 시동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덜덜덜 떨림 증상이 있다면 이건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네네. 맞아요. 시동 걸고 네. 출동하려는데 덜덜덜덜 거릴 때.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출발할 때 이렇게 딱 어쨌든 차량이 출발할 때 가장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비운전 같은 거 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출발도 덜 해야 돼서 네. 급출발, 급제동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출발할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니까. 아, 네. 네, 네. 기름이 가장 많이 드니까. 네, 네. 그래서 정속도로 주행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엔진이 가장 힘이 들 때가 이때라서 엔진에 보시면 지금 디젤 엔진인지 아니면 휘발유 엔진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엔진 쪽의 문제 같아요. 아, 엔진이 엔진적으로. 4기통이면 피스톤이 4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기통이 일을 잘 안 한다거나 네. 이럴 때 만약에 떨림 증상이 일어나겠죠. 아. 뭐 힘이 없으신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네. 딱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래서 좀 딱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엔진 쪽으로 네.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힘 매연 출력 저하는 왜 그래요? 라는 분도 계세요. 7038번님. 힘 매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요 엔진 오일 같은 게 요 원래는 그 엔진하고 같이 연소되면 안 되거든요. 엔진 안에는 경유든지 경유든지 휘발유든지만 들어가서 연소가 돼야 이제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안에 엔진 오일이 같이 섞여 들어가서 타게 되면 엔진 오일이 타면 뒤에 흰색 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엔진 오일이 왜 섞여 들어갈까요? 네. 이게 설명이 복잡한데 아. 실린더랑 피스톤 사이에 네. 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사기 보시면 주사기에 이렇게 동그란 면하고 이렇게 누르는 면이 있잖아요. 있죠. 그 사이에 고무링 같은 게 있죠. 네네네. 그 고무링이 꽉 막아주기 때문에 주사위 누르시면 네. 거기 앞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고무가 틈이 생겨버리면 그 물이 바깥으로 틈이 생겨서 또 셀 수 삐져나오겠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아. 이 엔진 오일이 그 사이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 오일이 같이 그 연료하고 같이 타가지고 뒤로 흰색 면이 나옵니다. 나와요? 네네. 그럼 뭔가 점검 필요한가요, 이것도? 그쵸. 이거는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요. 각할 수 있어요? 네네. 우리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정비할 시간 되셨으면 7048번님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 또 함께 질문 주시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짧네요.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 또 월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